과수 구제역으로도 불리는 과수 화상병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방과 치료법도 없는 치명적인 과수 화상병은 지난달 20일 충주에서 처음 발생한 뒤 신고 농가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한 건설업체가 대기업의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십억 원의 공사비를 떼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못 받은 돈이 쌓이면서 결국 공장은 경매에 넘어가고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단양의 대표 농산물로 기대됐던 아로니아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공센터마저 이달 말 폐업을 앞두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이 10년의 노력 끝에 신품종 백합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외국산보다 생산비를 30%나 아낄 수 있어 농가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과수 구제역이라고도 불리는 과수 화상병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번도 발병한 적이 없는 음성 지역까지 확진 농가가 나와 농정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예방 수단이 없어 피해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과수 화상병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20일 충주에서 처음 발생한 뒤 신고 농가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의심 농가는 모두 67농가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31농가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피해 면적은 21헥타르에 달합니다. 발생 범위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충주시 산청면을 시작으로 소태 동양면, 제천시 백운 봉양면 등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껏 발생한 적이 없는 음성에서까지 확진 농가 2곳이 추가돼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36개 의심 농가에서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가 얼마나 늘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과수 구제역으로도 불리는 화상병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고 예방과 치료법도 없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25도에서 29도, 좀 고온 다습할 지역에서 발생이 빠르게 되고 있는데요. 전염 속도가 지금 전염보다는 올해가 좀 빠르다. 이렇다 보니 피해 농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식처럼 기른 나무를 몽땅 땅에 묻는 방법뿐입니다. 3년 동안 다시 심을 수도 없어 무려 10년이 지나야 수확량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해를 이어 피해가 발생한 곳은 과수 기반마저 뿌리채 흔들릴 지경입니다. 미발생 농가도 간접적인 피해에 노출됐습니다. 상하 수치를 타는 데도 그렇고 또 소비자들한테도 되게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더 이상 번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짜 날마다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영농당국은 철저한 소독과 예찰, 이상 증세 발견 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한 건설업체가 대기업의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십억 원의 공사비를 떼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못 받은 돈이 쌓여 공장은 경매에 넘어가고 부도가 날 지경이 됐다는데 어떤 사정인지 진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A업체는 SK하이닉스 청주 M15 반도체 공장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이 공사는 SK하이닉스가 SK건설에 도급을 주고 SK건설이 다시 3단계로 하도급을 준 것으로 A업체는 2차 하청업체였습니다. A업체 대표는 지난해 6월부터 원청업체들의 공사 단가 후려치기가 시작됐다고 털어놓습니다. 당초 계약 단가보다 51억 원가량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했지만 1차 하청업체가 강제로 33억 원이나 감액했다는 겁니다. 감액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강제 내고를 한 것 같아요. 이 금액이 안 하면 협박성을 한 거죠. 강제로 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새벽 2시에 우리 직원들이 그 협박에 못 이겨서 사인을 한 것 같아요. 여기에 공사 마감 기간 단축을 독촉하면서 또다시 12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지만 이 역시 받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못 받은 돈이 쌓이면서 공장은 경매에 넘어가고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원청회사에서는 저희들한테 일에 대해 어떻게 빨리 끝내라 독촉을 하면서 그렇게 해놓고 그 와중에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됐는데 이제 와서 나물러라 하고.
이에 대해 1차 하청업체 측은 감액된 비용은 A업체도 합의한 내용이고 협박 등의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SK건설 측은 공사를 담당했던 간부급 직원의 개인 행동이고 하청업체들 사이의 갈등은 자신들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왕의 열매로 단양의 대표 농산물이 될 것이라던 아로니아가 천덕꾸러기로 전락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가공센터까지 제 역할을 못한다는데 지금은 농민들의 시름을 더는 일에만 집중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백산 자락 단양 어상천의 아로니아 농원입니다. 생육에 유리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해는 전에 없던 대풍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에게 대풍은 되레 더 큰 걱정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풍작이에요. 풍작인데 금년도에 8월 한 20일쯤 되면 이제 이걸 따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인건비도 지금 안 나온 걸 갖다 어떻게 딸 거냐. 폭발적인 공급 증가와 급격한 수요 감소가 아로니아 사태의 핵심입니다. 돈이 된다는 얘기에 지역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면서 시장을 선점했던 단양 아로니아도 맥을 못 추게 된 겁니다. 게다가 수입산까지 물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단양 아로니아는 가공센터마저 이달 말 폐업합니다. 생과일 소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공센터는 생명줄의 다름이 아닙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왜냐하면 일단 농가들이 유통판매업 등록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유통판매업 등록을 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가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유통 전문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농민은 단 한 줌의 아로니아도 가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편 저편을 가리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일보다는 풍작을 되레 걱정하는 농민들의 슬픔을 먼저 생각할 시기로 보입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신품종 백합 3개 선보여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이란 꽃말처럼 도내 화훼 농가에 큰 활기를 불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분홍색과 흰색, 붉은색의 백합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겉보기엔 일반 백합들과 큰 차이가 없지만 충북농업기술원이 10년간의 노력 끝에 자체 개발한 신품종 백합, 루멘옐로우와 솔바람, 루비입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은 서울 양재동 화훼 공판장에서 자체 개발한 백합 3가지를 선보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외국산보다 생산비를 30%나 아낄 수 있어 농가 소득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먼저 연분홍빛의 솔바람은 꽃 한 송이에 무려 6개의 봉오리를 맺는 데다 루멘옐로우는 생육이 빨라 알뿌리를 키우는 데 걸리는 시간을 1년이나 단축시킬 수 있고 꽃이 크고 화려한 붉은빛의 루비는 중국 수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개발한 품종을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시켜가지고 이제 농가에 대한 국산 품종 이제 재배 비율을 좀 높여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북농기원은 신품종 백합 3종 세트가 시장 테스트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판로 개척과 함께 농가 기술 보급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도내 전통시장의 대표 먹거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가 괴산에서 개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를 처음으로 도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천의 명물 생거 진천쌀부터 충주 사과로 만든 사과즙, 한방의 중심지인 제천의 약초까지 도내 전통시장 대표 상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을 찾은 손님들은 다양한 먹거리에 만족하고 상인들에겐 지역 상품을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장이 됩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갈 수가 없는데 그분들이 다 오셔서 샵을 열고 저희들이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고 쇼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국내산 그런 원목으로 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도움도 되고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박람회에는 모두 35개 시장에서 92개 부스가 운영되는데
시장 상인들과 손님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올해는 휴대전화로 손쉽게 결제하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제로페이도 운영됩니다. 또한 속초의 건어물을 비롯해 전국 12곳 전통시장 상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충북에 보면은 또 다양한 특산물도 많고 그런데 솔직히 저희들이 뭐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일은 크게 없거든요. 그래 이 박람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각 그 특산물 우수한 특산물 선별해서 올해로 13번째를 맞은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는 괴산문화체육센터 잔디광장에서 나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충청북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2023년까지 2,400여억 원을 투입해 청주 오송일원의 화장품 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내년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1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도는 입주기업을 지원할 화장품 안전관리원을 유치하고 화장품 패키징 디자인센터, 종합지원센터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방분권 시대를 맞았지만 정작 지역민들의 눈과 귀가 돼야 할 지역방송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뚜렷한 지원책도 없이 정부가 불합리한 제도로 더 힘들게 만든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방송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본격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지역민방공동취재단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지역 여론을 형성하고 경제와 문화 전반에 걸쳐 구심점 역할을 하는 지역 방송도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체 방송산업 시장은 평균 6.5% 성장했지만 지역 방송은 오히려 점유율과 매출이 3.7%나 감소했고 같은 기간 서울 지상파 방송 종사자는 늘었지만 지역 방송은 400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정부는 지역 방송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상황.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지역 민방사장단과 국회의원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지역방송 발전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법안이 마련된 만큼 국회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역 방송의 역할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독자적인 지역 방송의 진흥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역 방송 재정을 어렵게 하는 제도적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자치단체 등 외부 협찬을 받을 경우 언론재단이 일괄적으로 10% 수수료를 가져가는 건 불합리한 규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협찬에 대한 징수가 불가피하다면 그 재원은 고스란히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공익성이 있는 병원의 경우 지역에 한해 시범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고 지역방송 제작 프로그램 유통 시장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중앙과 지역의 상생을 위해 지역방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방송사들도 자구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지역민방공동취재단 이선학입니다. 충주시와 관련된 100여 개의 위원회 가운데 절반은 이름뿐인 위원회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영기 충주시 의원은 경제자문위원회는 2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3년 동안 단 한 번만 열렸다며 50여 개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청주시 율량동 당사에 고 이희호 여사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민주당은 14일까지 도민들과 당원들을 대상으로 조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변재일 도당위원장과 장선배 충북도의장, 한범덕 청주시장 등 주요 당직자와 당원 등은 오늘 오후 합동 조문했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고유정의 의붓 아들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 수사팀을 제주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씨의 의붓 아들은 지난 3월 2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의붓 아들의 사인을 단정짓기 어려운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중국 보이스피싱 인출책과 송금책으로 활동한 20대 중국인 등 7명을 붙잡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4억 2천여만 원을 전달받은 뒤 인출책과 송금책으로 나눠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제천의 한 30대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 2월 대전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신체 사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교육청도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충청북도가 입양 가정에 아동 1명당 최대 200만 원의 입양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입양 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도내 거주자로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